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우리가 2024년 12월 3일에 사건을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으로 불리게 됐는지, 우리는 왜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겪고 있고, 사회는 온갖 불법과 악행이 판을 치고 깡패, 양아치, 사기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는지, 왜 청년들의 마음이 마약으로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과 북한의 공산당으로부터 왔고 대한민국 현재 은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dass nunmehr die Voraussetzungen erreicht sind, die ich das vergangene Jahr gekämpft habe. 안녕하세요. 논리적인 좌파 논자입니다. 오늘 인트로 내용은 한 유튜버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2025년 지금도 거짓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편향적인 시선이 아닌 사실 그 자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한 유튜버의 주장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침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현재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검증이 끝난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홍콩 공산화 전략은 무려 1950년대부터 97년까지 크게 8단계에 걸쳐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러합니다. 그리하여 강압적이지 않게 홍콩인들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끔 만든다. 8번까지의 과정을 쭉 듣다 보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위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 회가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홍콩의 공산화를 8단계로 나누고 대한민국이 그와 비슷한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만 본다면 진짜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진실일까요? 위 유튜버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홍콩의 하층민을 중국 출신 이주민으로 채워나가며 서서히 공산화를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중국의 철저한 의도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중국인 이민자가 많은 국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가 많은 국가 중 1위가 미국, 3위가 일본인데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공산화가 진행 중일까요? 반대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2016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 수는 전체 해외 유학생 중에 29.8%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100만 명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듯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중인 중국인이 많다는 이유로 공산화가 되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아닙니다. 위 유튜버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친중적 발언, 간첩제 적용 범위 확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중국 기업의 언론 장악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기서 나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윤석열이 국가주석도 아닌 중국 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것도 친중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재명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를 건들지 말고 그냥 쎄쎄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친중이고 공산화의 단계가 된다면 박근혜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황금색, 붉은색 옷을 입고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군을 사열하고 공산당 행사에 참여하며 비율을 맞춘 것도 친중행위이고 공산화 단계가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말로 회의 인사를 건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충남 지역은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교육 국가이자 EU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인사를 한 것이 문제가 또한 된다면 전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국회의원이 중국과 MOU를 맺고 수교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앞뒤 문맥상 김정은이 김정일같이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재명을 마치 친북 세력의 대표인 것처럼 선동하여서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는 반국가 단체라고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에서는 당시 선거를 이기기 위해 1998년 북한 인사와 내통하여 판문점 총격 요청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승리를 원해도 없었던 사건을 만들어서 국민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자, 무엇이 반국가적인 행동일까요? 민주당 깃발이 공산당 100주년 행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현재 민주당이 친중 빨갱이라고 정하는 것과 과거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을 진행했고 큰 성과처럼 자랑을 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친중 빨갱이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친중적인 외교관계는 우리나라에는 필수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기술과 무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어떤 한쪽을 무시하고 중립이 아닌 편향된 외교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는 중국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한 중립 외교를 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광해군은 명나라와 호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신하들이 4대 예를 저버리고 오랑캐와 손을 잡는다고 비판하며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 후 왕이 된 인조는 중립외교가 아닌 명과 편향된 정치를 하였고 그 결과 호금의 보복으로 인조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나라의 왕에게 중국의 옷을 입고 맨발로 어른 땅 위에서 3번을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간첩죄 관련한 팩트체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역의 핵심은 적국이라는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간첩법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서 군사기밀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 추진된 개정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법이 마지막 단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가 않았다고 하는데 단순히 통과가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중국 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법과의 충돌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일반 형법이고 이미 군사기밀이나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간첩법의 범위를 그냥 단순하게 확대해봤자 위에 있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간첩법에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간첩법 단순한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형량을 먼저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첩법이 외국으로 범위가 확대될 시 특정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또는 그런 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적 외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활동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드 배치 관련한 팩트 체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드로는 북한의 수도권 지역 타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드의 작전 반경은 200km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드는 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이나 또는 그 인근 지역에 배치가 되지 않고 경북 성주에 배치가 된 것일까요? 누가 아시나요? 사드의 작전 반경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아니라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위주의 방어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드 배치의 핵심은 그 설치 과정에 포함된 백밴드 레이더에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약 4,800km 떨어져 있는 야구공 10km 정도로 탐지 능력이 뛰어나며 적의 탄도미사일을 동향을 감지하는 기구입니다. 4,800km라는 것은 중국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리로 중국에서 날아오르는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레이더의 정보를 누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설치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포대를 관리하는 미국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좌시할 수는
쉽지 않겠습니까? 사드는 한국에 한 개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수많은 미사일들을 다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사드를 왜 설치했을까 생각해본다면, 첫 번째, 주한미군을 보호하고, 둘째는 떠오르는 패권국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드 배치는 위에 유튜버가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 때 최종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미국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의견도 또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침투라고 말하기보다는 교류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각 나라의 문화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미국의 헐리우드, 코로나 전 대한민국을 하얗게 불태운 미국의 힙합 문화, 과거로부터 꾸준히 소유가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 또한 먹거리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나라의 힙합도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 막을 수 없는 세계 문화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중국 기업 제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일부 점유할 수 있는 것 뿐이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은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여러 국가 사회에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전체의 문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또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와 수정자본주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의 일부 분배 방식 때문에 공산당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도전을 하고 변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틀 안에서 각각 개인의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해가며 발전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었습니다. 영국은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을 통해 중국을 침략한 침략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강제적 합병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홍콩을 같은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100만 이상이 시청했다고 그 내용이 진실일까요? 공산화라는 자극적 소재로 선전선동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혹시 않으십니까? 이런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저는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공영방송과 그 방송에 검증된 논객의 주장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주장을 단순한 비난이 아닌 비판적 시각으로 또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리적 시각과 견해를 가진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